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인 루시아는 현재 생존 가망성이 희박한 영아 환자들을 돌보는 소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근무 기간이 증명하듯 아이를 달래는 능력도 뛰어났죠. 하지만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잡담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도 환자를 돌보던 그녀에게 간호사란 직업은 천직이나 다름없었죠.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런 그녀가 불편했습니다. 또 퇴근 후엔 아픈 할아버지를 간병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Piep, dokter, kom eens nog een keer op. Petra, nu. Nu. Dat doen ze nou altijd. Net als je bij een concert ziet. 상태가 좋지 못했던 한 아기가 담당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를 받은 직후 그만 사망하죠. 루시아는 꽤 여러 번 겪어온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타격이 큰 듯 보였습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Het is al de zoveelste keer dat dit me overkomt. Dat is vreselijk. Je neemt gewoon even vrij. Even een paar dagen los van alles. 병원장이 그녀에게 제안한 건 사실 휴가가 아닌 정직이었죠. 한편 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신입 검사 유디스가 첫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 옆에 쓰여있는 검사라는 직함을 보고 꽤 들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정식 사건을 배정받지 못한 그녀는 베테랑 검사들의 허드렛 일을 보조해야 했습니다. 마침 나라 전역을 들썩이는 한 사건이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되는 일이 발생하죠. 지검장은 특별히 신참내기였던 유디스에게 해당 사건을 전담하도록 지시합니다. 첫 사건을 맡게 된 유디스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죠. Ik heb gewoon soms een raar gevoel over haar. Ze tippelde. Oh? Dat meen je niet. Dat heeft ze mezelf gezegd tijdens een nachtdienst. 유디스가 맡게 된 사건은 바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장은 루시아를 대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증언을 검사에게 늘어놓죠. Altijd alles zelf willen doen, arrogant op zichzelf. We hebben ook cijfers gekregen van het vorige ziekenhuis. Digoxine? Een hartmedicijn dat dodelijk kan zijn bij dit soort kleintjes. 또 그녀가 정직되기 직전 사망한 아기의 사인도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Ik hou van je meisje. 언론은 하루 종일 루시아를 강력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Geen spuit gevonden met vingerafdrukken. Er zijn geen getuigen, geen prikgaatjes. Stel dat ze schuldig is.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검사 측에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검장의 압박은 곧 압수수색으로 이어집니다. 영장을 가져온 판검사와 형사들은 루시아가 외출을 간 사이 온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유디스의 눈엔 사이코패스의 섬뜩함을 증명해줄 자료들이 차고 넘쳤죠. 연쇄살인마에 대한 소설, 스스로 자학하는 일기장, 게다가 매춘을 했던 옛 기록들까지 모든 게 루시아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증거를 원하던 지검장은 결국 루시아의 휴대폰을 도청하기에 이르죠. Kijk jij even in mijn handboek, Peet, naar de bijwerkingen van haloperidol? Is bij hoge dosering dodelijk. 조바심을 느낀 지검장이 결국 경찰을 대동해 그녀를 체포합니다. Alleen eerst even dit afmaken. Dat lijkt me beter van niet.
유디스는 루시아를 검거한 1등 공신이 되었죠. 언론은 잇따라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Ik heb Timo niet geholpen. Bent u wel eens eerder in aanraking geweest met justitie? Prostitutie bijvoorbeeld? Dat staat hier ook. 재판이 시작되지만 예상대로 루시아에게 불리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cht de rechtbank na lang beraad de 7 moorden en pogingen tot moord bewezen. De rechtbank veroordeelt u, Lucia de Berg, tot een levenslange gevangenisstraf. 첫 사건을 승리로 이끈 유디스는 격앙된 기분에 도취된 채 병원 관계자와 판검사들이 초청된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선배 검사와 병원 관계자의 대화를 듣게 되죠. Dokter Kobus is verleden jaar ook al een tijdje thuis gebleven. Oh ja, ik weet daar verder niet zoveel van. 사건의 발단이 된 아기의 전담의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디스는 무언가 살펴보지 못한 증거가 있음을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만 그녀는 이미 승소로 끝난 사건을 다시금 뒤엎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평소 루시아와 잘 지냈던 동료의 증언도 유디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시 합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 측이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는 바람에 모든 사건을 몽땅 루시아가 뒤집었었죠. 그녀는 루시아가 무죄임을 증명할 또 다른 문서도 찾게 됩니다. Het klopt niet met een dioxinevergiftiging. Nee, daarom is er ook een nieuwe test aangevraagd. Door wie? Door jullie? Ik lunch buiten de deur. Antoinette, sluit jij mijn kamer? 지검장은 재검 보고서를 요구한 유디스를 그날부로 해고하죠. Het lijkt mij beter als je met verlof gaat. Per direct. 몇 년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재판은 이미 루시아에게 내려진 종신형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강제 치료까지 받도록 선고됩니다. Ik heb dit niet gedaan. 혹독한 교도소 생활을 견뎌야 했던 루시아. Ik kan misschien aan nieuwe informatie komen. 유디스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항소심을 준비 중이던 루시아에게 유디스가 찾아와 훔쳐온 재검 보고서를 보여주며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죠. Flikker toch op. Ik heb hier een rapport van een Frans laboratorium. Hierin staat dat baby 그리고 Timo is 사건이 gestorven aan 종결되기까지 een hart. 루시아에게 협력합니다. Het spijt me. 하루아침에 루시아를 연쇄 살인마로 만들어버린 유디스가 이제는 검찰청의 내부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실제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간호사 루시아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사건이자 언론과 판검사 그리고 사회가 가진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죠. 루시아의 과거 매춘 행위가 병원 동료들로부터 흘러나오자 사회는 모두 그녀에 대한 편견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였던 루시아에겐 친모에 의해 강제로 매춘을 해야 했던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친모는 첫째였던 루시아를 그 남성에게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과거를 덮고 묵묵히 살아가던 그녀를 동료들은 그저 자신들과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루시아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또 병원과 검사의 커넥션도 만만한 루시아를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화에서는 유디스의 노력으로 모든 게 밝혀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사건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한 기자의 집요한 취재에 의해 다시금 화제가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녀를 마녀라 부르던 사람들은 어느덧 루시아의 무죄 석방을 위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6년 3개월 19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루시아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고 결국 무죄로 석방됩니다. 또 6년간 꼬박 그녀를 면회해온 남자친구와 이후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역할과 중재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그리고 판검사의 커넥션과 어설픈 표적 수사는 국가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자행되는 일이었죠. 오히려 영화가 가져온 기시감이 전체의 스토리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종결된 이후 법적 처벌을 받은 판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희대의 연쇄살인마. 영화 피의자, 사라진 증거를 추천합니다.